자, 이 부분은 이제 학년만 학생부인데요. 학생부는 이렇게 우리 19, 20쪽에 우리 기재활용 연수했던 내용의 일부인데요. 그 19쪽, 20쪽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제가 이제 연수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거의 학생부 기재활용의 한 50%는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그 19, 20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년 쪽수도 안 바뀌어요. 네, 생활력부는 관찰, 상시 관찰, 평가, 누가 기록 중심의 종합보고서, 그래서 성장 중심 보고서라고 합니다.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재 가능한 내용에 요 기관명이 있었죠. 기관명. 그게 이제 공동교육과정의 한 예로 말씀드렸고요. 2020학년도 변경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체 주관한 게 이제 교육 관련 기관이에요. 근데 혹시 일반 학교하고 교육청이 같이 연결됐다라면 일반 학교명은 못 써요. 고교정보 분란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만 쓸 수 있습니다. 기관명은. 그리고 사교육 유발하는 건 정말로 중요하죠. 가항부터 하항까지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규 선생님이 아니신 이상은 선생님이 너무나 오래 잘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학내 연수, 선생님들 연수 때도 계속 강조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때도 이 부분을 계속 필터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인지하셨다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기에 도움 드리자면 나이스에서 요게 기재 유효라고 했는데 사실 금지어라고 보시면 돼요. 명칭이 좀 그런데 여기 학생부에 개인별 조에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있는 중학교에서 상당히 부러워하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고교 정보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입력된 거를 확인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대명 입력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찾기 하시면은 있으면 쭉 올라와요. 빨갛게 볼까요? 3학년에 이렇게 해서 대명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상관없죠. 수상기관이니까 그죠? 근데 잘 보면 출결사항부터 해서 정성적으로 입력하는 모든 항목이 다 걸러져요. 근데 3학년은 2학년, 1학년까지. 2학년은 1학년 자료, 1학년은 1학년 거만.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 선생님들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쭉 필터링해서 금지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선생님 학교 축제를 쓴다든지 그런 선생님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 뭐 체육대 같은 것도 쓰지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요거를 많이 활용해 주십사 계속 저희가 이제 연수 때 맨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학교명을 이렇게 요 항목 외에 인합적 수여기간 수상경례 그리고 봉사활동 장수던 주관경명 외에는 무조건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입력 가능한 이유는 뭐냐? 대입 올라갈 때 여기서 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아니면 이제 마스킹 처리해서 다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별도 필드에 있다 보니까 그건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내용 중에 있으면 얘가 필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제외를. 자, 그리고 처리 요령에 잠깐 요 부분. 네. 관찰 평가, 수시 상시 관찰하는 게 계속 나오죠.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학생 거를 참조해서 입력하는 거지 그들이 입력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활학부 자체가 입력하는 내용은 다 선생님의 언어로 평가 언어거든요. 평가하기 때문에 그들을 쓰시면 안 돼요. 네,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해당 영역에만 입력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뭐 동아리가 좀 쓸 게 너무 많은데 개사특을 넘겨서 막 입력하신다든지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영역에서만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학폭에 관련 조치사항은 즉시 기재 그리고 삭제 시기도 정확히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또 하나 절차도 또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네, 학폭에 관련된 거는 계속 이제 전담 부서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학교 폭력 관련 피해 학생은 조치상 미입력한다는 거 해주시고요. 그리고 삭제 시기도 정확히 좀 준수해 주시고요. 졸업일로가 아니라 2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역산하는 그 기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재 유보가 있잖아요. 1, 2, 3호에 대해서는. 그래서 무조건 기재 유보가 아니라 이행했을 때
기재일부가 되면은 혹시 해를 바꿔서 아니면 그 해 다시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 해 발생하면은 그냥 기재일부 됐던 것도 그 항목에 그대로 살아납니다. 근데 요게 다막년도 발생했어요. 재학 중 다시 한번 학폭이 호수에 관계없이 다시 한번 발생했다면 기재일부 된 것도 다 살아납니다.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발생한 거를 작년도에 입력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입력하는데 정년 쓸 일은 없죠. 다만 날짜만 작년 날짜 쓰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작년부터 들어온 겁니다. 기재일부는 2020학년도 들어왔고요. 자, 관리는 결국 이제 나이스에서는 여기 학폭에 관련된 건 요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주는 거고 그걸 받아서 훈령해서 그대로 이제 조항으로 들어온 거고요. 자, 학생부는 사실은 나이스에서 크게 어렵지 않은 그 졸업 처리만큼 어렵지 않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많은 것뿐이죠. 요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료 반영하시고 자료 반영을 하실 때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선택하시고 개인별 전체 인용하시고 개인별 반영하시든 아니면은 몇 번 클릭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면 그냥 이 상태에서 디폴트가 돼요. 그래서 전체 반영하시면 돼요. 이렇게. 4세대 진입에서는 여기 좀 바뀔 겁니다. UI가 아예 이제 버튼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우리 전입생 받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요 항목들이 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바뀌었죠.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반영한 이력이 나옵니다. 반영한 이력이. 예전에 없었는데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영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물론 나름 완벽하게 입력하셨다고 가정하고 자료가 입력되지 않았으면 굳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입력했다는 가정하에 반영하시고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이건 논리적 검증입니다. 논리적 검증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정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죠? 이제 편입생이라든지 학년을 넘나들어서 들어온 아이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전한 자료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편입 학생을 하고 뭐 관련 내부 결제 공문을 같이 써주신다든지 예절 사유에 그래야지 넘어갑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했다가는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주로 학적 변동자들의 이전한 자료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수 시간이 0인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 뭐 참여를 안 해서 그런 경우 뭐 그때마다 결석을 해갖고 아니면 결과를 해서 실제 이수 시간이 0인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또 사유를 써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논리적인 검증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 신뢰를 하시면 안 돼요. 오탈자 검증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4세대에서는 이제 오탈자 검증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조회 및 출력은 이제 뭐, 보관용으로 출력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대조 확인용으로, 그죠? 대조 확인용으로 해서 전체 항목 출력하는 거 있잖아요. 네. 3회 이상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없다 싶으면, 오류가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와서 원 메뉴에 가서 하시고, 다시 자료 반영. 그래서 반복입니다. 그리고 잘 검증하시고. 검증이 계속 나오는데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정 안 하고 그냥 반영하려면 안 되죠. 예의처리 사유라는 걸 인정되는 것만 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네,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수정했는데 검증하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삭제하는 게 아니라 검증한 거를 안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네. DB에는 그런 값이 그대로 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제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검증에서 뭐 검증 자료를 삭제하는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DB에서 안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단셈 이상 없으면 마감하시고 다시 이제 여기 오신 선생님께서 여기 마감 관리해서 다시 한번 학년 말에 요거를 마감을 해주셔야 돼요. 전체 마감. 그러니까 성적도 그렇지만은 학생부도 3차에 걸쳐서 마감을 합니다. 그죠? 담임 선생님 1차 마감 검증해서 그리고 자료 검증해서 그리고 전체 마감 그다음에 수능 요청해서 다시 이제 관리자 학교장 결제 마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진급 처리가 돼요. 그죠? 재학생 그리고 이제 진급 처리 또 하나의 요건은 이제 보건도 마감이 돼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나이스에서 업무 프로세스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요 자료 반영에서 요거 선택해서 전체 반영을 하는 게 가장 편하다는 거.
자, 그리고 뭐 여기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요. 그냥 참고하시고요. 혹시 이제 성적을 잃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특정 반에서 지금 교목학교 2학기인데 1학기 성적을 반영 안 한 경우 있어요. 그러면 성적에 한해서는 이 부분을 네, 학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성적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1학기 성적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학년 자료라고 있는데 이 학년 자료 개념은 이제 없앨 겁니다. 4세대에서는 출결이나 요게 출결이 보통 이제 바로 실제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월출결 마감 관리에서 마감하시고 아까 이제 종업일 졸업일 기준으로 해서 마감해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전체 네, 마감을 하는 거죠. 마감 관리에서. 그러면 이 마감이 결국 우리 수기 출석비에 월 단위로 마감하는 순간 월 단위로 통계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별로. 그래서 요 부분 정보가 학생부에 이제 출결 자료로 반영이 되는 거죠. 위탁생은 여기 있는 자료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위탁학생의 요 출결 자료. 그리고 전입생은 또는 복학생은 학적 변동자는 여기 있는 자료가 아니라 전입관리에 네, 이전 출결 자료 있죠. 전입관리에 이전 출결 자료. 그러니까 복학 전 아니면 전입 전. 여기 있는 출결 자료하고 그 위에 들어온 출결 마감 자료하고 합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방향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료 검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쭉 내용이니까요. 확인 필요가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확인해서 항목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검증해서 예처를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수업일수 검증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요게 이제 가끔 많이 있었죠, 실제 현장에서 겨울방학 끝나고 잠깐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일일 출결은 하셨는데 학생부 반영이 안 됐다든지 그래서 네, 그 2, 3일씩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 190일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게 이제 카운트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카운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 정보에 있는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요 부분. 그래서 이제 미만인 경우는 이제 검증을 해서 오류로 이제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190일 밑은 학교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2020학년도에 처음 한 번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이걸 제외시켰어요. 요 기능을. 그리고 이제 세특도 여기 보시면은 과목 성적은 기재됐으나 세특이 기재되는 경우는 오류 출력이 당연히 모든 학생 다 입력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잖아요. 요거 검증할 때 요거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 창체 부분 있잖아요. 창체 영역별 이수 시간은 자료 검증에서 검증이 안 되니까 반드시 해당 메뉴에서 이수 시간 반영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또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 그거예요. 4세대는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다시 검증 루틴을 자 여기 보시면은 이수시간 반영하시고 꼭 저장하셔야 돼요. 저장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걸 꼭 여기하고 이걸 맞춰 놓으셔야지 그냥 이 검증 믿고 오류 없네라고 넘어가는 순간 다음 학년도에 전출입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튀어나와요. 빨갛게. 그러니까 보내는 입장에서도 빨갛게 그러니까 안 맞는다고 나오고 받는 입장에서 또 안 맞는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받으신 학교에서는 또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기록에 입력해 오세요라고 하는데 실제 나이스는 누가 기록이 안 됩니다. 학생부 정정대장은 말 그대로 결과만 입력하는 거예요. 결과만. 그러니까 누가 기록 지원이 안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규칙에 보시면은 이거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상위 기관에서 교육감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육지원청 그리고 이제 교육청 대부분 이제 교육지원청에 해주시죠. 그래서 중고 초등학교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급별로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 대저 확인을 보통 방학 때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류가 있을 때는 다시 이제 피드백 받아서 또 입력하시고 수정해서 별도 계획해서 이것도 공문에서 이제 안내가 됐고 그걸 다시 한번 또
점검 받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료 검증하고 이상 없으면 이제 마감하시는 거죠. 마감하고. 그래서 사실 업무 승인 통해서 학교장 결제가 나는 순간 학생부 작성 업무는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요건 이제 학교마다 시기가 다르겠죠. 자, 그리고 혹시 수정할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다시 마감 취소해야 되는데 그냥 취소는 안 되죠. 상신함에 가셔갖고 기결 취소를 하시는 거죠. 그죠? 상신함에 가서 기결 취소하시고 문서에 대해서 결제하시고 다시 똑같은 결제란을 태우시고 그죠? 그리고 다시 결제가 완료됐으면 여기 오시면 이제 마감 취소가 떠요. 마감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해서 뭐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 반 수정할 일이 생겼으면 역으로 검증 쪽에서 자료 검증에서 다시 한번 마감 취소하시고 다시 원 메뉴에서 수정하시고 다시 대부분 이제 그 오류가 나는 게 출결이에요. 출결. 그리고 뭐 출결의 그 특기사항보다는 이제 사유 있죠. 사유. 일일 출결이 사유.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것도 있고 실제 학생부 점검 방학 때 해보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아요. 나이스에서 관리는 하신다 그러는데 일부 선생님께서 사유를 뭐 그냥 유형 정도로 쓰신 경우도 있고, 뭐 미인정 결사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유는 아니죠, 그죠? 그런 것도 수정할 일이 생기면 또 역 과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세한 내용은 요 매뉴얼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보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하는 문서는 없어요. 네, 다 나이스에서 보관하는데 별도 출력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대조 확인 위해서 입력이 완료된 요 문구죠. 입력이 완료되면이 돼 있습니다. 그 출력물과 그러니까 항목별 출력이 아니라 전체 출력물과 각종 보조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 확인하는 과정을 한번 출력하고 나서 다 점검해서 다시 담임 선생님 줘서 수정할 거 수정해서 다시 한번 또 출력해서 그러면 너무 종이 낭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영의 묘긴 한데 그 점검하시는 걸로 이제 색지를 띠지를 이제 다른 걸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차 점검하시면 이렇게 붙여놓고 또 이제 2차 점검하시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색깔로 해서 붙여놓고 3차 해서 최종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한 번 출력한 걸로 가지고죠. 출력하시는 거 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이제 시험 판단하셔서 수정 여부 확인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주무부서에서 취합해서 그걸 보관하시던 예전에는 공문이 있었어요. 1년 이상 보관하도록 점검한 증빙서류. 근데 그거는 이 이후로는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그대로 두신 학교도 있지만은 그 바로 파쇄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이 점검했는데 나중에 또 수정되는 또 사례가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해서 이제 보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없애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모든 학생부는 출력하지 않는다는 거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정말로 다 불안해서 다 출력을 했었어요. 네, 쓰지는 않지만은. 여기서 학년 말 대조 확인을 위한 점검용 학생부는 출력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졸업대장과 정정대장은 출력을 꼭 해놓으셔야 돼요. 네. 그 이중 결제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학생부는 생활학부는 온라인 결제고, 그리고 여기는 전자문서라고 표현했지만 나이스에 이제 상신 기능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졸업대장도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로 관리되어 있고 정정대장은 당연히 이제 증빙서를 합철하다 보니까 출력에 또 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4단 결제, 정정대장은 무조건 4단 결제. 이거에 준해서 생활일부도 4단 결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